숫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30년 수익률 8000%, S&P 500 30년 수익률 1800%. 압도적이죠? 이것만 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 나스닥에 몰빵하는 게 정답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숫자 뒤에 아무도 말 안 해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2000년 봄 나스닥에 퇴직금 1억을 넣었던 55세 김 과장님. 석 달 만에 계좌가 1800만 원이 됐습니다. 82%가 증발한 거예요. 원금을 되찾기까지 걸린 시간 15년. 70세가 되어서야 겨우 본전이었습니다. 그 사이 병원비, 생활비, 손주 돌잔치 용도는 전부 빚으로 막았어요. 차트 위에서는 결국 회복했다고 찍혀 있지만 김 과장님의 현실은 회복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수익률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거라는 믿음, 그게 노후를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50대, 60대가 밤에 편히 잠들면서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 설계도를요. 먼저 이 두 녀석의 성격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S&P 500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째로 축소해서 바구니에 담아놓은 겁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공룡만 있는 게 아니에요. JP모건 같은 은행, 존슨앤드존슨 같은 제약사, 월마트 같은 대형마트, 엑손모빌 같은 정유 회사까지 전부 섞여 있습니다.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한식, 중식, 일식, 양식을 전부 파는 것과 비슷해요. 한쪽이 안 돼도 다른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나스닥 100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술주만 100개 골라 담았어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혁신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기술주가 불을 뿜을 때는 수익이 로켓처럼 치솟지만 반대로 기술주가 흔들리면 같이 곤두박질 치는 구조입니다. 음식으로 비유하면 나스닥은 청양고추 듬뿍 넣은 불닭볶음면이에요. 먹을 때 쾌감은 장난 아닌데 이장이 약한 사람이 매일 먹으면 탈이 납니다. S&P 500은 속이 편한 된장찌개예요. 자극적이지 않지만 영양은 꽉 차 있고 매일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서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위기의 종류에 따라 이 두 녀석이 맞는 타격이 완전히 달라요. 2008년 금융위기는 은행 중심으로 터진 사고였습니다. 이때는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비슷하게 55%에서 57% 정도 빠졌어요. 하지만 2000년 닷컴 버블처럼 기술주 자체가 진원지인 위기가 오면 나스닥이 치명타를 입습니다. 82% 폭락, 15년 회복. 문제는 다음 위기가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올 수도 있고, 금융 쪽에서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곳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중간에 82% 폭락을 심리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매도 버튼을 누르면 그 수익률은 남의 이야기예요. 차트에 찍힌 숫자일 뿐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우리 나이대는 젊은 사람들과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5세 청년은 15년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월급도 들어오고 커리어도 성장하고 시간이 편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15년 동안 실제로 돈을 써야 합니다. 연금 받기 전까지 생활비가 나가고 병원비가 빠지고 경조사비에 손주 용돈까지. 원금이 15년 동안 묶여 있으면 현실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워런 버핏이 94세에 아내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를 S&P 500에 넣어라.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투자의 신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80배 수익보다 편안하게 잠들면서 꾸준히 불어나는 돈이 더 소중하다는 걸 평생에 걸쳐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나스닥은 아예 사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S&P 500만 사면 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냉장고 정리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반찬을 한 통에 다 넣지 않잖아요. 김치 따로, 나물 따로,
고기 따로 나눠서 보관하시잖아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한 바구니에 전부 담으면 그 바구니를 떨어뜨리는 순간 다 깨지는 거고,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으면 하나를 떨어뜨려도 나머지는 무사한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3칸짜리 도시락 구조입니다. 첫 번째 칸은 성장형. 자산을 불려주는 엔진이에요. 여기에 S&P 500과 나스닥 100이 들어갑니다. 축구로 치면 공격수 역할이죠. 골을 넣어야 경기를 이기니까요. 두 번째 칸은 배당형. 주가가 아무리 출렁여도 매달 현금을 꼬박꼬박 넣어주는 역할입니다. 월급처럼 통장에 돈이 찍히면 주가가 빠져서 속상할 때도 한결 마음이 놓이거든요. 세 번째 칸은 방어형.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자산 전체가 같이 추락하는 걸 막아주는 안전벨트입니다. 채권이나 단기 금리형 상품이 여기 해당돼요. 이 3칸을 채워놓으면 시장이 좋을 때는 성장형이 수익을 끌어올리고 시장이 나쁠 때는 방어형이 손실을 줄여주고 그 사이사이에 배당형이 용돈을 넣어주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삼각형처럼 서로 받쳐주는 거죠. 한쪽이 무너져도 나머지 둘이 버텨주니까 전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제 핵심인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형 안에서 S&P 500과 나스닥 100을 어떻게 섞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50대, 60대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비율은 S&P 570, 나스닥 130입니다. S&P 500이 70%를 차지하면서 포트폴리오의 단단한 지반 역할을 합니다. 여러 산업에 분산되어 있으니까 기술주가 흔들려도 은행이 버텨주고 은행이 흔들려도 유료주가 받쳐줍니다. 나스닥 100은 30%만 살짝 얻는 겁니다. 수익률 폭발력은 있지만 위험도 함께 크니까요. 불꽃놀이는 가까이서 터뜨리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에서 감상하는 게 안전하잖아요.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볼게요. 2022년에 나스닥이 33% 급락했습니다. 같은 해 S&P 500은 19% 빠졌고요. 나스닥에 올인한 사람의 1억은 6,700만 원이 됐어요. 하지만 70대 30으로 분산한 사람은 약 7,700만 원, 1,000만 원 차이가 나죠. 1,000만 원이면 가족 여행 한번 넉넉히 다녀올 수 있는 돈입니다. 반대로 2023년에 나스닥이 54% 폭등했을 때 70대 30 비율의 수익은 나스닥 올인보다는 낮았지만 전년도 손실까지 합산하면 전체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저는 이걸 숙면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수익을 조금 포기하는 대신 밤에 베개에 머리를 대면 바로 잠들 수 있는 비율이에요. 새벽에 눈 떠서 주가 확인하느라 잠을 설치는 일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배당형을 더하면 구조가 한층 단단해집니다. 예를 들어 S&P 500 50%, 나스닥 100 20%, 배당 다우존스 30%. 이렇게 짜면 매달 배당금도 들어오면서 성장도 하고 방어도 되는 균형 잡힌 설계가 완성돼요. 물론 이건 참고 기준이니까 본인 성향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가고 싶으면 나스닥 비중을 40%까지 올려도 되고 더 보수적으로 가고 싶으면 S&P 500을 80%까지 높여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이 좋은 구조를 어디에 담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같은 음식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듯 같은 투자도 어떤 계좌에서 하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서 수익이 나면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천만 원 벌었으면 154만 원을 나라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지만 ISA 계좌에서 같은 상품을 사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200만 원 넘는 부분도 9.9%만 내면 돼요. 같은 1천만 원 수익 기준으로 일반 계좌는 세금 154만 원, ISA 계좌는 약 79만 원, 차이가 75만 원입니다. 75만 원이면 온 가족이 괜찮은 식당에서 10번은 외식할 수 있는 돈이에요. 똑같은 투자를 했는데 계좌 하나 다르게 썼을 뿐인데 이만큼 갈립니다. 모르면 나라가 가져가고 알면 내 주머니에 남는 돈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을 직접 사느냐,
한국에 상장된 미국 ETF를 사느냐 하는 갈림길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나이대는 한국에 상장된 미국 ETF를 사시는 게 압도적으로 편합니다. 미국 주식을 직접 사려면 해외 계좌 따로 만들고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고 시차 때문에 한밤중에 거래해야 할 때도 있어요. 연간 250만 원 넘게 벌면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직접 해야 하는데 홈택스 들어가서 서류 준비하고 기한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반면 한국 상장 ETF는 평소 쓰시는 증권 앱에서 삼성전자 사듯이 그냥 사면 끝이에요. 환전 필요 없고 낮에 거래할 수 있고 세금도 증권사가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냐면요. S&P 500 투자는 타이거 미국 S&P 500. 수수료가 연 0.07% 수준이라 1천만 원 넣어도 1년에 7,000원밖에 안 나갑니다. 커피 2잔 값이에요. 나스닥 100은 AC 미국 나스닥 100. 수수료가 역시 0.07%로 거의 동일합니다. 배당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매달 배당금을 주는 상품인데 배당률이 연 3%에서 4% 정도 되니까 1천만 원 넣어두면 매달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용돈이 찍힙니다. 푼돈 같아 보여도 쌓이면 커지거든요. 타이거, 에이스, 코덱스 뭐가 다르냐고요? 쉽게 말해서 타이거는 미래의 셋, 에이스는 한국투자신탁,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브랜드예요. 라면으로 치면 신라면이냐 진라면이냐 너구리냐 차이인데 담고 있는 내용물은 거의 같으니까 하나만 정해서 꾸준히 모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나이 먹고 주식하면 위험한 거 아니냐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식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게 위험한 겁니다. 유튜브에서 대박 종목이라고 해서 한 종목에 전 재산 넣거나 대출받아서 레버리지 투자하거나 매일 사고 파는 단타를 치면 당연히 위험해요. 이건 나이 상관없이 20대가 해도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 자산에 분산하고 5년 10년 장기로 가져가고 ISA 계좌에서 세금까지 아끼면서 투자하면 오히려 은행 예금만 고집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연 3% 안팎이에요. 물가 상승률도 비슷하게 2%에서 3%고요. 실질적으로 돈의 가치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1천만 원 넣어서 이자 30만 원 받아봤자 실제 구매력은 1년 전과 똑같거나 더 못한 겁니다. 열심히 저축했는데 사실상 제자리 걸음인 거죠. S&P 500의 지난 30년 평균 수익률은 연 10% 정도입니다. 물론 매년 기계처럼 10%씩 오르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해는 25% 폭등하고 어떤 해는 15% 폭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로 보면 우상향 추세가 꺾인 적이 없어요. 1929년 대공황, 1987년 블랙먼데이,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폭락. 이 모든 재앙을 다 겪고도 결국 회복하고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오늘 저녁에 뭘 하면 되느냐?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행하지 않으면 유튜브 영상 하나 본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공부만 한다고 통장에 돈이 꽂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쓰시는 증권 앱을 여세요. 계좌 목록에 ISA라고 적힌 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오늘 바로 만드세요. 비대면으로 5분이면 개설되고 신분증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끝입니다. 증권 앱 자체가 없으시면 키움이나 미래에셋 같은 대형 증권사 앱을 설치하시면 되고 앱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지점에 가시면 직원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실 거예요. ISA 계좌를 만드셨으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타이거 미국 S&P 500을 검색해서 딱 1주만 사보세요. 한 주에 2만 원 안팎입니다. 커피 4잔 값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같은 미국 최고 기업 500개의 주주가 되시는 겁니다. 처음이라 무서우시죠? 그래서 1주만 사보시라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지켜보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감을 익히시고 괜찮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조금씩 금액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주식 앱을 매일 들여다보지 마세요. 자꾸 보면 팔고 싶어집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손절하고 싶고, 조금만 올라도 수익 챙기겠다고 팔고 싶어져요. 장기 투자의 핵심은 사놓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6개월에 한 번, 많아야 3개월에 한 번만 확인하세요. 나머지 시간에는 알림 꺼두시고, 그 시간에 산책하시고, 손주 만나시고, 맛있는 거 드시는 게 수익률에도 건강에도 훨씬 이롭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느냐고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50세에 시작하면 70세까지 20년이에요. 55세에 시작해도 15년, 60세에 시작해도 10년입니다. S&P 500 역사를 보면 10년 이상 투자했을 때 손해본 경우가 사실상 없어요. 1929년 대공황 직전 최고점에 투자한 사람도 10년 넘게 버텼더니 결국 수익이 났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타이밍에 들어가도 시간이 해결해 준 겁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이에요. 1년 뒤에 그때 시작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ISA 계좌 하나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10분이면 됩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 투자가 진짜 좋은 투자입니다. 차트 위의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 통장에 실제로 꽂히는 돈,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대공황도, 세계대전도, 금융위기도, 팬데믹도 이겨낸 시장입니다. 비관론자들이 매번 이번에는 다르다고 외쳤지만 시장은 묵묵히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병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